이도연 씨,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다. 도연의 트럭에서 발견된 기름통과 성냥을 증거로 제시한다. 저 아니에요. 누가 제 트럭에 넣은 겁니다. 도연이 절규한다. 상인들이 수군거린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 아냐? 경자만 홀로 외친다. 도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새벽 5시 대형마트 지하 1층 식당가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경자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집이었죠. 72세의 경자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에휴, 또 하루가 시작되네. 경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된장을 큰 솥에 풀어넣고 멸치 우린 육수를 부어가며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곧 구수한 된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썰어 놓으며 하루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콩나물을 데치는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기 위해 손질해둔 채소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자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수십 년간 익숙해진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경자는 홀로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죠. 남편이 주방 일을 도맡아 하던 터라 경자는 서빙과 계산만 담당했었거든요. 큰 솥에 국을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만드는 법까지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경자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이 작은 한식집도 손님들로 북적였고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곤 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마트 직원들과 근처 사무실 직장인들로 가득 찼었죠. 영감아, 네가 만든 김치찌개만큼은 못하겠더라. 그래도 하루하루 늘고 있으니까 기다려. 경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혼자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남편이 없는 적막한 새벽 시간을 견디는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형마트는 날로 커져갔고 지하 식당가에는 하나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깔끔한 인테리어에 젊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작은 개인 가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있던 김밥집은 지난달에 문을 닫았고 맞은편 분식집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 번쩍번쩍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했죠. 특히 58세인 박상만 마트 점포 대표는 기존 입점 상인들에게 늘 압박을 가했습니다. 키가 크고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상만은 언제나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상인들을 대했죠. 시대가 바뀌었으니 작은 가게는 접어야죠. 요즘 손님들은 깔끔하고 세련된 곳을 찾는단 말입니다. 개인 가게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식당과 이미지가 떨어진다고요. 상만은 상인 회의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임대료도 계속 올려갔고 각종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을 늘려갔죠. 청소비, 전기료, 가스료까지 모든 비용이 몇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경자는 매번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불만은 많았지만 대놓고 맞서기는 어려워했거든요. 결국 하나둘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트를 지켜온 건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오래된 가게라고 해서 다 낡은 건 아니에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맛으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경자의 항변에 상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도 이해해 주세요. 매출이 떨어지는 가게들 때문에 전체 식당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마트 본사에서도 식당가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더 이상 개인 가게 중심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실랑이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자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남편과 함께 일군 소중한 터전이었고 단골 손님들이 여전히 찾아주고 있었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마트 1층 정육점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이었죠.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자는 정성스럽게 밥을 푸고 된장찌개를 뜨거운 뚝배기에 담아내왔습니다. 김치와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까지 정갈하게 차려놓으니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노른자가 반숙으로 익도록 정확히 조절해서 올려줬죠. 역시 사장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집밥 같아서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은 맛이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진짜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손님의 말에 경자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에 생긴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젊은 손님들을 대부분 가져간 상황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예전의 절반 정도였죠. 마트 직원 몇 명과 근처 회사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들어와 식사를 했습니다. 경자는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모,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 음식 생각나네요. 젊은 직장인의 말에 경자는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손님 수는 줄었지만 찾아주는 분들은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경자는 내일 장볼 목록을 적어보았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음식값은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서 늘 고민이었죠. 그래도 맛만큼은 절대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만이 프랜차이즈와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며 경자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손님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지. 경자는 남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한식집에는 부부의 추억과 정성이 스며 있었고 아직도 이곳을 찾아주는 소중한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경자는 평소보다 더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임대료 고지서와 각종 공과금 청구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숨만 내쉬었죠.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달 안에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런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새벽 4시 경자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셈이었죠.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가게 가서 준비나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경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마트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경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었죠.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하 식당가에 도착한 경자는 가게 열쇠를 꺼내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딘가에서 타는 냄새가 났거든요. 처음엔 누군가 일찍 와서 요리를 하나 싶었지만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이상하네. 경자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출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식당가 안쪽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탄 것 같은 매캐한 냄새였죠. 바로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불났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32세의 이도현이 서 있었죠. 마트 앞 광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급하게 뛰어온 탓인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이 시간에 왜? 사장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나오셔야 해요. 도연은 경자의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경자는 영문을 모른 채 도연을 따라 나섰죠. 그제서야 상황이 보였습니다. 지하 식당가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저기 봐요. 불이 났어요. 도연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식당가 끝쪽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진해지고 있었고 이미 몇 개 가게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머나, 이를 어쩌지. 경자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며 경자를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으세요. 제가 다른 분들도 깨워야 해요. 도연은 다른 가게들을 하나씩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몇몇 상인들이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불이야. 빨리 나와요. 도연의 외침에 상인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습니다. 분식집 사장, 치킨집 사장, 카페 직원까지 모두 허둥지둥 대피했죠.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이제 불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트 보안 요원들도 뛰어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진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뿌리고 연기를 빼내는 작업이 1시간 가까이 계속됐죠. 상인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가게는 괜찮을까? 경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불이 난 곳은 식당가 끝쪽이었지만 연기와 물 피해가 어디까지 번졌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불이 완전히 진압된 후 소방서 화재 조사관이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조사관이었는데 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조사관의 말에 상인들이 긴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불씨가 여기저기 동시에 터졌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해서 번진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발생한 것 같아요. 조사관의 설명을 들은 상인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자연 발화나 우발적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경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 박상만 대표의 행동을 생각해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구나. 경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새벽에 마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봤었거든요.
푸드트럭 때문에 새벽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격하게 된 일이었죠. 사장님,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도연이 경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낯선 사람들이 이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박상만 대표 사무실에도 밤늦게 불이 켜져 있고요. 경자는 도연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꾸며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상대는 마트의 점포 대표였고 이들은 그저 세입자에 불과했습니다. 소방서 조사가 끝난 후 상인들은 각자 가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자의 가게는 직접적인 불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 냄새가 심하게 배어 있었고 곳곳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휴, 이걸 언제 다 치우지? 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소하는 데만 며칠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당분간은 영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기 냄새가 워낙 심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불이 난 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인근 가게들도 연기와 물 피해로 당분간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날 오후 박상만 대표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상인들을 위로했지만 경자에게는 그 표정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식당가를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만의 말에 상인들은 당황했습니다. 불이 난 지 하루도 안 되어 벌써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다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경자는 상만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게를 다시 열 수 있는 건가요? 상만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논의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당분간은 영업 중단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경자는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화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화재 발생 일주일 후 지하 식당가는 여전히 복구 작업 중이었습니다. 불이 난 구역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나머지 가게들도 연기 냄새와 그을음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경자는 매일 가게에 나와 청소를 했지만 배어든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 경자는 걸레질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가는 돈은 계속 있었거든요. 임대료며 각종 관리비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매달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상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수군거리던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이번 불은 진짜 이상해. 어떻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날 수가 있어? 분식집을 운영하던 김 사장이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화재 조사관도 수상하다고 했잖아. 자연 발화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치킨집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입 밖으로 내기는 조심스러워했죠. 혹시 마트 측에서 일부러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마트 측에서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냐? 새로 들어올 프랜차이즈 자리에 맞춰 불 낸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 박상만 대표가 며칠 전부터 대기업 사람들과 자주 만났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직원들은
최근 상황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도현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마트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부 사정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도현은 경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저 얘기 좀 있어요. 뭔 일이니? 경자는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해 보였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새벽마다 박상만 대표 사무실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도현은 지난 며칠간 목격한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마트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봤다는 거였죠. 그 사람들은 마트 직원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이틀 전 밤에는 트럭까지 와서 뭔가를 옮기는 걸 봤어요. 경자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증거도 없는데. 경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의심은 되지만 함부로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내 장사까지 망치면 어떡하니?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마지막이야.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이 마트에서 제 자리도 사장님 가게도 지켜야 합니다. 도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마음이었죠.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증거가 있을 거예요. 경자는 도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아직 젊은 청년이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봐 말입니다. 며칠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박상만 대표가 긴급 상인 회의를 소집한 거였죠. 아직 제대로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회의를 열겠다고 하니 상인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불안했거든요. 박상만 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오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만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낯선 얼굴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만의 말에 상인들은 긴장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본사에서 지하식당가 전면 재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상만의 발표에 상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지하식당가는 다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만 드리겠습니다. 기존 입점 업체들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컨셉으로 식당가를 꾸밀 예정입니다. 상만의 선언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그럼 우린 어디로 가란 말이오? 다 쫓아내겠단 거잖소. 경자가 가장 먼저 항의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왔는데.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죠. 경자는 오래된 입점자로서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트를 지켜온 건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화재도 수상한 구석이 많은데 설마 이걸 핑계로 삼으려는 건 아니겠죠? 경자의 직설적인 말에
상만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 나이에 장사 고집부리다 뭐가 남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할 순 없죠. 나가주시오. 상만의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일이니 토를 달지 말라는 식이었죠. 보상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여기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고요? 다른 상인이 물어봤지만 상만은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추후에 개별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침만 전달하는 자리니까요.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일방적인 통보로 끝났고 상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경자는 가게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건지 방법이 없는 건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경자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가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거든요. 바닥에는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유리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돌을 던진 거였죠.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터라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유리 파편들을 치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경자는 빗자루로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회의에서 자신이 강하게 항의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경자의 가게 앞에 선 도연은 깨진 유리창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죠. 사장님,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죠. 어젯밤에 돌을 던져서 깨뜨린 거야. 아마도 회의에서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갔나 봐. 이건 노골적인 협박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도연을 진정시켰죠. 내가 무서울 것 같니? 이런 걸로 겁먹을 내가 아니야. 하지만 넌 아직 젊으니 괜히 휘말리지 마라. 경자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협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복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수단까지 쓴다는 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경자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분식집 사장의 차 타이어가 펑크 났고 치킨집에는 새벽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상인들은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커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정말로 뭔가 꾸며진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해. 분식집 김 사장이 다른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죠. 도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마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움직임을 살펴봤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상만의 사무실에서 심야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체를 확인한 거였어요. 그들은 대형 건설회사와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죠. 식당과 철거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나요? 기존 상인들만 정리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계도 완성됐고요. 화재 사건으로 명분도 생겼으니 이제 속도를 낼 때죠. 도연은 이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재가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박상만이 서 있었죠. 상만은 도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 그냥 푸드트럭 정리하러 왔어요. 도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상만의 표정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대에는 접근하지 말게.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상만의 경고에 도연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났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경자에게 들은 내용을 모두 전했습니다. 경자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누가 믿어주겠니? 사장님,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요. 분명히 어딘가에 결정적인 자료가 있을 거예요. 도연의 제안에 경자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이도현 씨,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아니, 도연이가 왜? 경찰은 도연의 푸드트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뒤편에서 기름통과 성냥을 꺼내 보였죠. 이게 내 물건 아니냐? 경찰이 증거물을 들어보이자 도연은 절규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누가 제 트럭에 넣은 겁니다. 저는 방화범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도연의 트럭에서 방화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발견된 거였거든요. 게다가 도연이 평소 화재 현장 근처를 자주 돌아다녔다는 목격자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요즘 계속 새벽에 식당가 주변을 어슬렁거렸잖아. 그러고 보니 화재 당일에도 제일 먼저 나타났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 아냐? 화재 일으키고 보상금이라도 받으려고. 상인들의 수군거림에 도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경자만은 끝까지 도연을 믿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누군가 모함한 거라고. 하지만 경자의 목소리는 상인들의 수군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믿음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도연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경자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리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다 계획된 일이야. 경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박상만은 멀찍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죠.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었거든요. 이제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 상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없어지니 나머지 상인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고 재개발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상만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경자라는 72세 노인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도연이 억울하게 잡혀간 걸 본 경자는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거든요.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경자는 가슴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 남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거든요.
그날 밤 경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혹시 도연을 도울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경자는 밤늦도록 남편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 사이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생전에 마트 관련해서 남겨둔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죠. 경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20년 전 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의 계약서 사본들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보관해 둔 거였죠. 이런 게 있었구나. 경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임대 계약서나 관리비 내역서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상만이 마트 점포대표로 부임하기 전에 계약 조건들이 적힌 서류였죠. 거기에는 기존 입점 업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면 경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서류이긴 했지만 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경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였어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부인하기 어렵다는군. 분식집 김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도연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평소에 착해 보이던 애가 왜 그런 짓을. 요즘 젊은 애들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어. 돈 문제가 생기면 뭘 못하겠어. 푸드트럭 장사도 요즘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 상인들의 수군거림을 듣는 경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거든요. 여러분, 도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누군가 모함한 거라고요. 경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나왔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그 애가 평소에 사장님께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경자는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죠. 그날 오후 경자는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연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접견실에서 만난 도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사장님, 도연은 경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였어요. 도연아, 괜찮으니? 많이 힘들지? 경자의 따뜻한 말에 도연은 더욱 울먹였습니다.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가 제 트럭에 그런 걸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어렵다고 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경자의 말에 도연은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이미 유죄를 전제로 한 선처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그동안 알아낸 걸 경찰에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범행 동기를 만들려고 거짓말한다고 해요. 도연의 말을 들으니 경자는 더욱 분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믿어주지 않고 조작된 증거만 믿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도연아, 포기하지 마.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경자는 도연에게 약속했습니다. 비록 72세의 노인이지만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었거든요. 구치소를 나온 경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보고 도연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을 모색했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도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만 돌아왔거든요. 어르신 현재 증거 상황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마트 측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요. 변호사의 말에 경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며칠 후 경자는 우연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는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죠. 경자 씨, 그거 아세요? 화재 당일 밤에 박 대표 사무실에 늦게까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야간 청소하러 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 증언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화재 당일 밤에 박상만의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경자는 더 많은 증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직원들과 야간 근무자들을 만나 화재 당일의 상황에 대해 물어봤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재 며칠 전부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지하 식당가를 돌아다녔다는 목격담이었어요. 그 사람들 마트 직원은 아니었어요. 작업복 차림에 뭔가 도구 같은 걸 들고 다녔거든요. CCTV에는 안 찍혔나요? 그게 이상해요. 마침 그 기간에 지하 CCTV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화재가 우발적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죠. 그런데 그날 밤 경자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던 중 상자 밑바닥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 안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젊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죠. 사진 속 여성은 경자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경자도 모르는 누군가가 쓴 것이었어요. 편지를 읽는 경자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만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키울 수 없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제 상황상 키울 수가 없어서요. 경자는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 딸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가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아이를 부탁드릴게요. 아이 이름은 도연이에요. 이도현. 엄마에게 맡길게요.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손자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도연이가 내 손자였구나.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왜 도연이에게 유독 정이 갔는지, 왜 그렇게 걱정됐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거든요. 편지 마지막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는 박상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도연이를 버렸거든요. 경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연이 박상만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상만이 도연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만이가 도연이를 모함한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만이 도연을 방화범으로 몰아간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경자는 편지를 꽉 쥐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이제 알았구나. 이대로 아이를 잃을 순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경자에게는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생긴 거였죠. 경자는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 그리고 박상만이 도연의 친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편지 속 딸의 이야기를 통해 20여 년 전의 일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가끔 우리한테도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딸이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혼자 알고 있으면서도 경자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됐습니다. 영감아, 왜 말해주지 않았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지에 적힌 딸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리고 도연이는 아버지 없이 얼마나 외롭게 자랐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이 되자 경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혈육인 손자를 구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도연아,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경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박상만이 자신의 아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간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어요.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아침 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로 나갔습니다. 박상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지하 식당가로 내려가기 전에 1층 사무실 쪽을 살펴봤습니다. 박상만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도연이 구속된 후로는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저 사람도 양심이 있나 보네. 경자는 상만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아들을 모함했다면 마음이 편할 리 없을 거라고 여겨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경자는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즘 박 대표님 표정이 이상하지 않아? 화재 사건 해결됐다고 좋아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러게. 그리고 요즘 야근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의 대화를 듣던 경자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상만이 최근 들어 야근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죠. 분명히 뭔가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는 마트가 문을 닫은 후에도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상만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상만이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조심스럽게 상만을 따라가 봤습니다. 상만은 마트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화재와 관련된 증거를 처리하고 있구나. 경자는 확신했습니다. 박상만이 야밤에 누군가와 만나서 서류를 주고받는다는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며칠 후 경자는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상만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증거를 찾아보기로 한 거였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도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트 청소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도 도연이 억울하게 잡혀간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자 씨,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고마워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경자는 박상만의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과 캐비닛을 하나씩 살펴봤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는 중요한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 뒤편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잠겨 있었지만 금고 옆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마도 상만이 비밀번호를 까먹을까봐 힌트를 적어둔 것 같았습니다. 메모지에는 도연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박상만이 도연의 생일을 금고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도연을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편지에서 본 도연의 생년월일을 입력해보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각종 계약서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경자의 눈에 띈 건 식당가 재개발 계획서였습니다. 계획서를 보니 화재 발생 훨씬 전부터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화재 예상 구역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계획된 일이었구나. 경자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도연을 방화범으로 몰기 위한 계획서까지 있었던 거였습니다. 계획서에는 도연의 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물을 심어둘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도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과거 일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자. 박상만의 글씨로 적힌 메모를 보며 경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차갑게 계산해서 모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경자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욱 슬펐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금고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년 전 도연의 어머니가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상만이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죠. 편지들을 읽어보니 도연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상만에게 도연을 인정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상만아, 도연이만은 인정해줘.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만은 죄가 없잖아. 마지막으로 부탁해. 도연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 편지들을 읽으며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얼마나 절절하게 호소했는지, 그리고 박상만이 얼마나 냉정하게 외면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슬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만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도연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떠날게. 부디 나중에라도 도연이를 찾아줘. 이 편지가 딸의 마지막 편지였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됐거든요. 경자는 모든 자료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도연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진실의 무게도 느꼈습니다. 도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박상만과 어떻게 대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이제 끝장을 내야겠어. 경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도연을 구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서와 상인 비상회의에 동시에 나타나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한 거였어요. 도연아, 이제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경자는 딸과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밝혀낼 날이었거든요. 어젯밤 촬영한 증거 자료들을 USB에 저장하고 딸이 남긴 편지와 박상만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들도 모두 복사해서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경자는 7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굳건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할머니가 아니라 손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었죠. 오늘 끝장을 내자. 경자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도연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도연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경찰서에 도착한 경자는 당당하게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이도현 방화사건 담당 형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진범을 알고 있어요. 경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곧 담당 형사가 나왔고 경자는 조사실로 안내됐죠. 할머님, 무슨 증거를 가져오셨다는 거죠? 40대 중반의 강 형사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경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먼저 박상만의 사무실에서 촬영한 재개발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이건 화재 발생 6개월 전에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화재 예상 구역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강 형사는 자료를 보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로 화재가 계획된 일이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도연이를 방화범으로 몰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경자가 보여준 두 번째 자료에 강 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의 동선 파악부터 증거물 설치 계획까지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입니까?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박상만의 사무실 금고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경자의 대답에 강 형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 형사가 머뭇거리자 경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연이는 박상만의 친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이 편지들을 보세요. 20년 전 도연이 어머니가 박상만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경자는 편지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상만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방화범으로 몰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죠. 강 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동료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네요. 박상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들의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경자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트로 가서 긴급 상인 회의를 소집하는 거였어요. 모든 상인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시간 후에 회의실에서 만나요. 경자는 한 명씩 찾아다니며 회의 소집을 알렸습니다.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당황했지만 경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죠. 1시간 후 마트 회의실에는 모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박상만도 소식을 듣고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는데 아마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거라고 추측됐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박상만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경자는 회의실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경자를 주목했죠. 화재 사건의 진범을 찾았습니다. 경자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상만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도연이는 방화범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경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만의 재개발 계획서부터 조작 계획서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이 모든 게 박상만 대표가 계획한 일입니다. 상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하고 있던 일이 실제로 증명된 거였거든요. 박상만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거도 없는 모함을 하는 거군요. 근거가 없다고요? 그럼 이것도 가짜라는 말입니까? 경자는 박상만이 도연의 친아버지라는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편지들을 보여주며 20년 전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했죠. 도연이는 당신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과거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방화범으로 몰았어요. 이 말에 회의실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상만을 바라봤죠. 박상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박상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도연이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경자의 말에 상인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속였군요. 우리 가게들을 없애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연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상만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가 영장을 들고 나타난 거였어요. 박상만 씨, 방화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박상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박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았어요. 도연이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박상만의 고백에 경자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거든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경자의 말에 박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화재를 계획한 경위부터 도연을 모함한 과정까지 상세히 고백했습니다. 상인들은 박상만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 실감했거든요. 경찰이 박상만을 연행해 가는 모습을 보며 경자는 구치소에 있는 도연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억울함이 풀릴 거라는 안도감과 함께 진실을 알게 될 도연의 심정이 걱정됐어요. 이제 도연이에게 가서 모든 걸 말해줘야겠어. 경자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진실이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진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박상만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도연은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선 도연의 모습은 많이 야위었지만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경자는 구치소 앞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연이 좋아하는 김밥과 따뜻한 국물을 담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연은 경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그리고 경자만이 자신을 믿어줬다는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였어요. 구치소 안에서 보낸 며칠은 마치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고생 많았다, 도연아. 경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이제 말해야 할 진실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경자는 도연에게 김밥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뭔 말씀이세요? 도연은 김밥을 먹으면서도 경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부터 상만이 친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할머니, 정말이에요?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할머니가 너무 늦게 알았어. 경자는 딸이 남긴 편지를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엄마의 글씨로 된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되었거든요. 엄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자신을 버렸는지 원망했었는데 사실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글 한 줄 한 줄에 스며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박상만은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방화범으로 몰아간 사람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 안타깝게도 그렇단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가자. 경자의 따뜻한 위로에 도연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가족사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마트 지하 식당가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박상만의 조작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트 본사에서도 기존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거든요. 새로운 점포 대표도 상인들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분식집 김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린 것 같았어요.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죠. 경자의 한식집도 새롭게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화재 피해로 손상된 부분들을 고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인테리어 개선도 진행했죠. 도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메뉴판을 새로 만들어 달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쪽 벽에는 따뜻한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하면 더 아늑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가게를 꾸미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거든요. 경자는 도연의 젊은 감각을 믿고 많은 부분을 맡겼습니다. 도연은 단순히 청소나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게 운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뉴 개발이나 SNS 홍보 방법 등을 제안했죠.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해요. 우리 가게 음식도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손님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구나. 할머니는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내가 해봐라. 경자는 도연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어려웠지만 손자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즐거웠거든요. 한 달 후 식당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습니다. 기존 개인 가게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젊은 상인들이 새롭게 들어와 지역 상생 한식 코너라는 콘셉트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가게들이 모여서 만든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모델이 되었죠. 도연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기존 상인들과 새로운 상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였죠. 푸드트럭 운영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지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이곳을 바꿔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냄새만큼은 꼭 지키겠어요. 도연의 다짐에 경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의젓해진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경자는 딸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습니다. 비록 딸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손자를 통해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경자와 도연은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많이 늘어서 바쁜 하루를 보낸 후였죠.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 박상만.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색했지만 혈육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내 마음을 정하면 돼. 경자는 도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원망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했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그 사람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자. 경자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길과 음모로 시작된 사건은 이렇게 세대의 화합과 가족의 재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새벽 조명이 켜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경자는 여전히 구수한 된장국 냄새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연이 함께 하루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어린 손맛과 손자의 젊은 에너지가 만나면서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죠.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너도 고생 많았다, 도연아.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때면 경자와 도연은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날로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도연은 경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게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할머니와 손자의 한식집 이런 식으로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요즘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가게를 더 좋아해요. 저희의 진짜 이야기니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도연의 제안에 경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자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매번 놀라웠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경자와 도연의 가게는 마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손자의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경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곳은 아직 살아있구나. 마트 지하 식당가는 이제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정이 오가는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경자와 도연의 이야기는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전설이 되었죠. 앞으로도 할머니와 손자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